제가 2011년도 동영상인가를 유튜브에서 봤어요. 어떤 거냐면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성남시장이 국민의힘 소위 그쪽 시의원들이랑 거의 드자피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이재명 엄청 빡쳐가지고 막 당신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이 돼서도 그 험악한 바닥에서 본인이 투쟁하는 과정의 모습이거든요. 요걸 얘들이 악플을 달고 있더라고. 품이 없다고. 이연병 씨발 그 품이 있어갖고 언제 그걸로 싸우냐고. 우와. 내가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막 그 카리스마 장렬이다. 역시 욕을 해야 카리스마가 생겨. 그럼요. 근데 저는 고백하자면 요즘 이재명 지사가 인간적으로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게 그동안에 많은 분에게 의무방어 같은 거였어요. 네. 그런데 요즘 대장동 때문에 이분이 한 일을 다 보게 된 거예요. 진짜 일 잘하고요. 진짜 뚝심 있고. 예. 네. 그리고 그 성남의료원 그 조례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의회에서 막 우는 장면 나와요. 진짜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일했구나. 그래서 조금 좋아졌어요. 예. 그때 그 2011년 11월 21일 날 성남시 의회 정례회 박완정이라는 시의원이 한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남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위례 신도시 분양 아파트 건립에 3,400억 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4,526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시장은 1조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약 8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개발 사업에 쏟아부을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을 가린다. 중략. 훨씬 경험 많은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기업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 요즘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 갚겠다는 얘기를 누가 믿겠나. 그러니까 성남시가 그때 모라토리움 상태였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공공개발하겠다라고 했던 거를 반대하고 있는 얘기예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감시로 성남시의 이 위험한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예산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그래갖고 성남시가 막 아주 이따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요. 준예산 편성하고 네. 막 그랬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성남시에 새누리당 그 시의원들이 훨씬 많았던 시절 이야기예요. 대장동 개발은 원래 민영 개발이 원칙이었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된 후에 개발 허가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대장동 개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영 개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 개발에서의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2012년 2월 14일 성남시의회 박영일 시의원이 발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그 직전 회계년도 예산에 준해 필수 경비만 사용하는 준예산 편성을 하는 그 사태가 벌어졌었고요. 이재명 지사도 거기에, 시장도 거기에 조치를 막 놓고 같이 어마어마하게 싸웠던 바로 그 장면들이 그때 당시에 그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은 정말 이재명 시장은 저런 시장을 했구나. 왜냐면 보통 정치인들 같으면요. 그냥 임기만 채우고 의전만 하려고 해요. 근데 시의원들하고 막 드자비해요, 거의. 그게 어쨌든 정말 진정성 있게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무슨 다른 게 아니고 되게 그 이대업 전 시장도 구속됐고요. 그 전 시장도 구속됐었어요. 그리고 저 때가 모라토리움 상황이니까 사실은 성남시 의원들이 성남시 재정을 걱정하는 건 이해가 돼요. 모라토리움인데 거기에 이 대장동 사업을 공영으로 했다가 8천억을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것도 못 갚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재선하고 네, 그때 성남시의회에 민주당이 많아지면서 네. 그게 가능해졌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 당시 어떤 느낌이냐면 2015년도 209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김영발 시의원이 한 말이에요. 대장동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200에서 500억 정도가 든다. 그러면 우리 수익률도 떨어지지만 그쪽 민간 개발업자의 수익성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적인 경기 침체라든지 시대적인 흐름이 왔을 때 혹시라도 그런 부분 손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하면 특수목적법인 구성 과정에 출처자가 나타나겠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공영 민영을 개발을 하라고. 반대하고 네. 민간 개발을 주장한 게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재명 그 시장이 그 당시에 그런 걸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낸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보는데 그 상황에서. 기적이라니까요. 기적이라고 보는데 요거를 끊임없이 민간 개발려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약 이재명의 그 당시에 성남시가 없었으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더 거뒀겠냐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국힘이 과거의 국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 화요일 날 9월 28일 날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 토론회가 열렸어요. 이재명 지사가 거기 왔는데 발언하는 동영상을 제가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놨는데요. 거기 보면 한 14,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그때 분위기나 흐름을 그냥 대본 안 보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해돼요. 아, 여기에 이런 구조가 들어있구나. 그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몇 가지 단어만 좀 기억해 주세요.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됐을 때 모라토리움 선언을 해야 할 만큼 재정이 안 좋았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 전 시장 이대엽 거기는 무슨 자기 뭐 집에 뭐 금고가 있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부패와 연루돼서 구속되었습니다. 근데 유명을 달리한 분을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만약에 민영으로 놔줬으면 지금 1조 원 가까이의 수익을 곽천 대유가 다 가져갈 그런 것이었는데 곽천대유. 이재명 전 시장이 5,503억을 성남 시민의 몫으로 돌린 사업이다. 끝이에요. 끝. 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그게 민주당 지지자라고 할지라도 뭔가 이재명한테 있겠지. 그 보도를 쏟아내면서 사실상 이간질 프레임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 오죽했으면 했겠어요. 이재명한테 직접적인 비리가 있는 걸 한 건이라도 찾아보면 내가 1,000만 원 주겠다 그랬어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전체적인 구조 얼개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저 유죄로 대법원에서 날리려고 할 때 그런 비리가 있었다면 이미 검찰이 털었어요. 안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뭐 어찌어찌해서 무죄 받고 살아난 거 아닙니까? 아, 그게요. 그게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 곽상도가 그리고 윤석열도 고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도 이 화천대유가 이재명이 뭐 말하자면 이게 비리고 이게 이재명이 범인이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이 아닌데 이번에 공직선거법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이게. 이게 뭐냐면 내가 날 자랑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보다 남을 떨어뜨리려고 허위사실 유포한 게 더 나쁜데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수사하다 보면 또 다 뒤지게 돼. 그런데 똑같은 걸 이미 2018년에 겪었다는 거지. 진짜 이재명은 팔자도 드세다, 드세. 아, 진짜 드세다, 그치? 에이, 그 드세니까 대통령이 하고 그냥 먹고 떨어지세요. 그리고 이게 아이고. 민주당 1위 후보가 겪는 가시밭길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 역사의 소명이야. 약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던 같은 진영 일부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심리인가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저쪽 다른 진영이면 뭐 이게 하다가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그냥 대상이 다르니까. 근데 같은 진영이라 그러면 나중에 정당화라든지 본인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도 꼭 뭐가 잘못된 게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뭐 아주 조그만한 것만 있으면 야 이거 봐라 내 말 틀리지 않았어 하면서 거기로 방향을 맞춰가는 게 정말 이게 같은 진영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네. 판단해야 된다 봅니다. 승질나더라고. 그렇죠. 내가 원래 그리 과몰입하게 되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쟁 후보에 대해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 수는 있는데 전혀 이해 못하는 말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이낙연도 이재명도 아니에요. 정권 재창출이 목표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소한 문 대통령은 팔지 말아야지. 내가 문 대통령 지지자 아니고 이낙연 지지자만 해.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야. 그런 경우는 이해해. 해놓고 이야기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